2019년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의 본격 성우 만들기 프로젝트.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연기하며 작품을 만들어가는 보이스멘토 명작극장. 세계의 명작을 통해 연기 실력을 극대화시키는 강력한 프로그램. 보이스멘토 명작극장. 보이스멘토 명작극장. 세기의 명작. 여성 해방운동과 페미니즘의 근간이 된 헨리 깁슨의 인형의 집. 제1막. 노라와 헬메르의 집 거실이다. 검소한 가구들이지만 품위 있게 꾸며져 있다. 뒷벽에는 문 2개가 있다. 오른쪽 문은 현관 쪽 복도로 이어지고 왼쪽 문은 헬메르의 서재로 통한다. 두 문 사이에 피아노가 놓여 있다. 바닥에는 양탄자가 깔려 있고 난로에는 불이 지펴져 있다. 겨울날이다. 네, 외출복 차림으로 거실로 들어오는 노라. 오셨어요? 꾸러미를 한가득 안고 들어와 오른쪽에 있는 탁자에 내려놓는다. 이쪽에 놔주세요. 열어둔 현관문 사이로 짐꾼이 보인다. 이것도 좀 봐주시겠어요? 짐꾼은 문을 열어준 하녀에게 손에 들고 있던 크리스마스 트리와 바구니를 건넨다. 헬레나, 크리스마스 트리 잘 숨겨둬? 네, 아직 아이들이 보면 안 되거든. 걱정 마세요. 아저씨, 얼마예요? 50LA입니다. 자, 여기 1크로네예요. 네. 아니에요. 잔돈은 그냥 가지세요. 아, 감사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조심히 가세요. 노라는 주머니에서 마카롱이 든 봉지를 꺼내 한두 개를 먹는다. 그러고는 조용히 남편의 서재 쪽으로 가더니 무슨 소리가 나는지 들으려고 문에 귀를 바싹댄다. 아, 안에 있구나. 거기 밖에서 조잘거리는 사람이 나의 작은 종달새인가? 네, 맞아요. 작은 다람쥐처럼 후다닥거리고 다닌 건가? 네, 작은 다람쥐는 언제 집에 왔지? 금방 왔어요. 노라, 마카롱 봉지를 주머니에 얼른 집어넣고 입가를 손으로 훔친다. 토르발, 이리 나와봐요. 내가 뭘 샀는지 좀 봐봐요. 나 지금 바빠. 헬메르, 잠시 후 손에 펜을 든 채 서재 문을 열고 거실 쪽을 내다본다. 토르발 헬메르, 노라의 남편이다. 샀다고 그랬어? 이걸 다 샀단 말이야? 하지만 토르발, 올해는 좀 마음껏 써도 되지 않아요? 처음으로 돈을 아끼지 않아도 되는 크리스마스인걸요? 그래도 낭비하면 안 되지. 토르발, 이제 당신은 월급도 많이 받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게 될 거잖아요. 그래, 새해부터는 그렇게 되겠지. 그렇지만 내년 3월이 지나야 월급이 들어온단 말이야. 뭐 그때까지는 돈을 빌리면 되죠? 노라. 헬메르, 장난스럽게 노라의 귀를 잡아당긴다. 으이그 덜렁이 같으니라고. 설사 내가 오늘 1000크로네를 빌리더라도 당신은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다 써버리고 말걸? 혹시 내가 지붕에서 떨어진 기와를 맞고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어머, 그런 무서운 말은 하지 말아요.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보라. 그렇게 무서운 일이 생긴다면 빚을 지고 있든 아니든 뭐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노라. 정말이지 여자란. 노라, 빚을 지는 건 안 돼. 돈을 빌려서 빚으로 살림하면 제약을 받게 되고 결국엔 안 좋은 일까지 생긴단 말이야. 당신과 나는 지금까지 빚 없이 어떻게든 꾸려왔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좋아요, 토르발. 당신 말대로 해야죠. 이런 나의 작은 새가 풀이 죽으면 안 되지. 다람쥐가 부르퉁에 있는 거야? 자, 노라. 여기 뭐가 있게? 돈이요. 그래. 크리스마스 때 돈이 많이 든다는 건 나도 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머, 고마워요, 토르발. 정말 고마워요. 이 정도면 오랫동안 쓸 수 있겠어요. 정말 그래야 해? 물론 그래야죠. 어쨌든 이리 와서 내가 사온 것 좀 봐봐요. 자, 정말 싸게 샀다니까요. 이바리가 입을 새 옷과 장난감 칼, 저건 밥의 말과 나팔. 여기 있는 건 에미한테 줄 인형과 인형 침대예요. 뭐 좀 평범하긴 하지만 어차피 에미가 얼마 안 가서 다 망가뜨릴 테니까요. 하녀들한테 줄 드레스감과 손수건도 있어요. 헉! 유모 할멈한테는
더 좋은 걸 사줘야 되는데. 그래? 네. 그럼 낭비쟁이 부인, 당신은 뭘 갖고 싶어? 어머, 나요?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갖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갖고 싶은 걸 말해봐. 적당한 걸로 말이야. 글쎄요. 진짜로 떠오르는 게 없는데. 하지만 토르발, 저 혹시 당신이 나한테 정말 선물을 주고 싶다면 저기 그러니까 돈으로 주세요. 응? 그러면 그 돈으로 나중에 뭔가를 살게요. 하지만 누라, 그렇게 해줘요, 토르발. 부탁이에요. 그렇게 해줘요. 응? 그렇게 해주면 예쁜 금박에다가 싸서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짜잔 하고 걸어놓을 거예요. 재미있겠죠? 응? 토르발, 내 말대로 해줘요. 그러면은 정말로 갖고 싶은 걸 생각할 시간이란 게 생기잖아요. 봐봐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지. 내가 준 돈을 당신이 진짜로 안 쓰고 있다가 그 돈으로 당신이 원하는 걸 산다면 말이야. 남자가 당신 같은 작은 새랑 살자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어머,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나는 할 수 있는 한 절약한다고요.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당신 아버지하고 똑같아. 항상 돈이 나올 구석이 없나 궁리하지. 하지만 돈이 생기면 어느새 손에서 빠져나가 버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잖아. 그 기질을 타고났으니 어쩌겠어. 그래, 노라. 이건 순전히 유전이야. 아빠의 좋은 점을 더 많이 물려받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쨌든 나는 지금 그대로의 당신이 좋아. 그저 나의 귀여운 작은 새로 말이야. 그나저나 생각해보니 당신 좀 뭐랄까, 오늘 뭔가 나쁜 짓을 저질러 눈친데. 내가요? 그래, 진짜 수상해. 자, 내 눈을 똑바로 봐. 저요? 당신처럼 군것질을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 시내에 가서 그냥 오진 않았겠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 작은 군것질쟁이가 제 가정을 그냥 지나쳤단 말이야? 그렇다니까요, 토르발. 진짜예요? 사탕 하나 맛보지 않았다고? 그럼요. 당연히 아니죠. 마카롱 한두 개를 먹지도 않았고?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싫어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럼 그렇고 말고, 게다가 나랑 약속까지 했잖아. 그래요. 랑크 박사님 초대하는 거 잊지 않았죠? 물론이지. 아주 좋은 와인을 주문했어. 내가 오늘 저녁을 얼마나 기대하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나도 그래요, 토르발. 그리고 아이들도 정말 좋아할 거고요. 누구지? 날 찾으면 집에 없다고 해? 헬메르 부인, 어떤 여자분이 오셨습니다. 드려보내요. 박사님도 오셨습니다. 바로 서재로 갔나? 예, 나리. 헬메르가 서재로 간다. 하녀는 여행복을 입은 린데 부인을 거실로 안내한다. 잘 지냈어, 노라? 누구? 날 기억 못하는구나. 그래, 안타깝게도 기억이 안 나. 잠깐만, 분명히 크리스티나. 정말 너야? 그래, 나 맞아. 크리스티나, 세상에. 변했구나, 크리스티나. 변했지. 9년, 아니 거의 10년 만이니 긴 시간이 흘렀잖아. 우리가 못 만난 지 그렇게나 오래됐어? 그래, 그런 것 같다. 언제 온 거야? 오늘 아침에.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에 딱 좋은 때 왔네. 너무 반갑다. 보자. 그래, 이제 옛날 얼굴이 보이네. 처음 잠깐은 알아보지 못했어. 그런데 크리스티나, 예전보다 창백해졌네? 조금 마르기도 했고. 그리고 많이 늙었지. 조금 늙긴 했어. 그저 아주 조금. 진짜 조금. 많이는 아니다. 불쌍한 크리스티나. 혼자 됐다며? 맞아. 3년 전에 그렇게 됐지. 신문에서 기사를 읽었어. 저기 크리스티나, 너한테 편지를 쓰려고 했어. 진짜로 그랬어. 하지만 항상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 노라, 괜찮아. 미안해하지 마. 아니야, 내가 나빴어. 아휴, 가여운 크리스티나.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구나. 네 남편이 유산을 남기지도 않았지? 안타깝게도 그래. 아이는 없어? 없어. 한 명도? 그 덕분에 속상할 일이 없으니 후회는 없어. 어휴, 말도 안 돼. 살다 보면 그렇게 될 때가 있단다. 그렇지만 완전히 혼자라니. 정말 슬프겠구나. 나는 예쁜 아이가 셋이나 있어. 지금 당장은 인사를 못 시키겠네. 유모랑 나갔거든. 어쨌든 네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해줘. 아니야. 네 얘기 듣고 싶어. 안 돼. 네가 먼저 이야기해.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 있잖아. 우리 집에 엄청나게 큰 행운이 생겼단다. 며칠 전에 말이야. 어머, 무슨 일인데? 그게 말이지. 남편이 저축은행의 지점장이 됐어. 네 남편이? 정말 잘 됐다. 그러게 말이야. 정말 대단한 일이지? 도르발은 새해 첫날부터 은행에 출근할 거야. 그러면 많은 봉급과 엄청난 수수료를 받을 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야.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그래, 필요한 게 다 있으면 참 좋을 거야. 필요한 것만이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돈도 생길 거라고. 그렇게 되면 노라, 너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넌 학교 다닐 때도 낭비벽이 있었지. 맞아. 토르발은 내가 여전히 그렇다고 말해. 그렇지만 노라는 네 생각처럼 낭비만 하고 산 게 아니란다. 우리 낭비할 돈 따위 없었거든. 우리 둘 다 일을 해야 했어. 너까지 일해야 했다고? 온갖 자질구레한 바느질감을 맡아 했지. 뜨개질이나 수예 뭐 그런 것들 말이야. 우리가 결혼했을 때 토르발이 공무원 일을 그만뒀잖아. 그 부서에서 승진할 까망이 전혀 없는 데다가 결혼 전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했으니까 토르발은 결혼 첫 해에 심하게 과로를 했었어.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일했지 뭐니. 아유, 결국 토르발은 견디지 못하고 심각한 병에 걸려버렸어. 의사들이 남부로 내려가야 한다고 권했지. 아, 맞다. 1년 내내 이탈리아에 가 있었지? 그랬지. 너한테 하는 말이지만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어. 이바르가 태어난 직후였으니까. 그래도 무조건 이탈리아로 가야 했지. 멋진 여행이었어. 진짜 아름다웠지. 그리고 토르발은 목숨을 구했고. 그렇지만 크리스티나 돈이 엄청나게 들었었어. 당연히 그랬겠지. 그게 말이지 돈은 아빠가 주셨어. 아, 그래. 네 아버지가 그 무렵에 돌아가셨지. 바로 그 무렵이었어. 친정에 가서 아빠를 간호할 수도 없었어. 이바르가 태어날 날이 오늘 내일 하던 때였으니까. 그리고 가여운 토르발이 지독하게 아파서 내가 돌봐줘야 했으니까. 다정한 우리 아빠. 다시는 아빠를 보지 못했단다. 네가 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잘 알아.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에 갔구나? 의사들이 한시라도 빨리 가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네 남편은 다 나아서 돌아온 거니? 아주 건강해졌어. 그러면 그 의사는? 어떤 의사? 나랑 동시에 집 앞에 도착한 분 말이야. 하녀가 그 사람을 의사라고 부른 것 같은데? 랑크 박사님을 말하는구나. 그분이 의사이긴 하지만 진찰하러 온 거 아니야. 우리 부부의 절친한 친구라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들르거든. 도르발은 그때 이후로 아팠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아이들도 모두 튼튼하단다. 나도 그렇고. 아이고, 이런 나 좀 봐. 또 내 이야기만 했구나. 저기, 네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사실이니? 그런데 왜 결혼한 거야? 그때만 해도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실 때였거든. 어머니가 몸져 누워서 영 가망이 없으셨어. 그리고 어린 남동생 둘을 돌봐야 했지. 그때는 그 사람이 청혼을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았어. 그럼 거절할 수 없었겠지. 게다가 그 사람은 그때 부자였잖아. 상당히 부유했을 거야. 그렇지만 사업이 불안정했어. 남편이 죽자 곧 산산조각이 났고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 그래서 너는 어떻게? 힘들게 생활했지. 지난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 어쨌든 노라, 이제 다 끝났어. 불쌍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크리스티나. 지금은 말도 못하게 공허해. 그래서 그 좁은 총구석에서 더는 견딜 수 없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여기서는 괴로운 일들을 잊을 수 있게 나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겠지? 운 좋게 사무직을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만 크리스티나, 그런 일은 지독하게 피곤할 텐데? 게다가 너 이미 완전히 지쳐 보이는걸? 잠시 휴가를 떠나는 게 좋겠어. 노라, 난 여행 갈 사정이 안 돼. 아휴, 크리스티나. 사는 게 뭔지 정말 힘들다.
솔직히 말해서 네 집에 경사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난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기뻐했어. 나 너무 이기적이지. 그게 무슨...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토르발이 너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구나. 응, 그렇게 생각했어. 크리스티나, 다 나한테 맡겨둬. 내가 눈치껏 이야기를 꺼내볼게. 아휴, 널 도울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노라, 고생을 거의 모르는 네가 내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 도와준다니 정말 고맙다. 내가 고생을 거의 모른다고? 음. 너도 내가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아이, 내 얘긴 그 얘기가 아니고. 크리스티나, 나도 아주 대견한 일을 했단다. 대견한 일? 그게 무슨 일인데? 크리스티나, 너 말고는 아무도 몰라야 해. 아이, 그러니까 그게 뭔데? 이리 와봐. 토르발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 바로 나야. 네 남편의 목숨을 구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다고 말했잖아? 만약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토르발의 병은 절대 낫지 않았을 거야. 그래. 그렇지만 필요한 돈을 네 아버지가 주셨잖아. 토르발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응? 아빠는 땡전 한 푼 주시지 않았어. 그 돈을 마련한 건 바로 나야. 네가? 그 많은 돈을 다? 1200 스페시 달러였지. 4800 크로네란 말이야. 어때? 어떻게 돈을 구했는데? 아이, 돈을 빌릴 수 없었을 거 아니야. 왜 못 빌리는데? 아내는 남편의 동의 없이 돈을 빌릴 수 없잖아. 수완이 좋은 여자라면 빌릴 수 있단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네가 모르는 게 당연하지. 게다가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꺼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뭐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야 수없이 많지. 나를 흠모하는 남자나 뭐 그런 사람들에게 구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상당히 매력적이잖아?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 궁금해 죽겠지, 크리스티나? 노라, 경솔한 짓을 저지른 건 아니지? 남편의 목숨을 구한 게 경솔한 짓이야? 네 남편 모르게 뭔가를 했다는 건 경솔한 짓이잖아. 하지만 토르발에게 알릴 수 없었어. 토르발은 자신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서는 안 됐거든. 의사들은 토르발의 목숨이 위험하고 그를 살리려면 방법은 남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토르발을 설득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처음엔 다른 젊은 아내들처럼 외국에서 휴가를 보내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했어. 눈물도 흘려봤고 애원도 해봤어. 여행비를 쉽게 빌릴 수 있다고 살짝 이렇게 말을 꺼내보기도 했지. 그랬더니 내가 경박하다는 거야. 내 변덕과 허영에 따르지 않는 게 남편의 의무라고 말하더라. 나는 생각했지. 좋아요. 하지만 난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목숨을 구해야 해요. 그래서 방법을 궁리했던 거야. 하지만 네 아버지는 네 남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을 텐데. 아니야. 바로 그 무렵에 아빠가 돌아가셨거든. 그러고 나서 네 남편에게 쭉 말하지 않은 거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말 못하지. 어떻게 말하겠어. 그렇지 않아도 돈 문제에 무지하게 엄격한 사람인데. 게다가 남자들이 다 그렇듯이 토르발은 내가 조금이라도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면 크게 상처받고 수치스러워할 거야. 우리 부부 사이도 파탄이 날 테고. 앞으로도 계속 말하지 않을 작정이야? 뭐 언젠가 말하게 되겠지?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뒤가 될 거야. 크리스티나, 내 엄청난 비밀을 들으니까 어때? 내 말을 들으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아? 돈을 빌리면 말이야. 날짜에 맞춰서 다달이 갚아야 하는데 정말 힘들단다. 할 수 있을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돈을 조금씩 끌어모아야 했어. 생활비에서는 줄일 돈이 별로 없었지. 토르발이 제대로 품격을 유지하도록 해줘야 했으니까. 내 귀여운 아이들에게 쓸 돈도 건드려서는 절대로 안 됐지. 아이들을 초라하게 입힐 수는 없잖아. 그럼 다 네가 쓸 돈에서 나가야 했겠네. 불쌍한 노라. 물론이지. 결국 내가 시작한 일이었잖아. 그나저나 돈은 얼마나 갚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분명한 건 내가 긁어 모을 수 있는 돈은 죄다 돈을 갚는 데 썼다는 거야. 속수무책일 때도 자주 있었지 그게. 누가 찾아왔나 봐. 난 이만 가는 게 좋겠어. 아니야. 그냥 있어. 토르바를 만나러 온 사람이겠지. 여기에는 들어오지 않을 거야. 실례합니다, 헬메르 부인. 어떤 신사분이 변호사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은행장님이라고 불러야지. 예, 은행장님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의사 선생님이 서재에 계시는데. 누구신데? 접니다, 부인. 린데 부인은 깜짝 놀라는 것 같더니 이내 정신을 차리고 창가로 조용히 물러선다. 당신이군요. 무슨 일이에요? 왜 제 남편을 만나려는 거죠? 은행 일입니다. 어떤 면에선 그렇죠. 그러니까 그저 따분한 사업 이야기를 하러 온 거죠. 그럼 서재로 가보세요. 노라, 그 남자분은 누구야? 크로그스타드라는 변호사야. 그럼 정말 그 사람이 맞구나. 아는 사람이야?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수년 전에. 한때 우리 고향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했잖아. 아, 맞아. 그랬었지. 많이 변했네. 결혼 생활이 불행했거든. 지금은 호라비가 된 거야? 자식이 아주 많은 호랍이지. 이때 랑크 의사가 헬메르의 서재에서 나온다. 아니야. 친애하는 두 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자네 부인을 잠깐 보고 싶기도 하고. 아유, 이런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도 방해가 되는군요.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이분은 랑크 박사님이야. 이쪽은 린데 부인이랍니다. 이 집에서 늘 듣던 이름이네요. 아까 제가 계단을 올라올 때 지나쳤던 분이군요. 네, 저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서요. 아주 천천히 올라왔답니다. 몸이 좀 약하신가 보군요. 아니요, 그저 과로 때문이에요. 그럼 쉬려고 이 도시에 오셨군요. 파티도 다니면서 말입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왔답니다. 과로의 좋은 치료법이 아닐 텐데요. 살아야 하니까요, 박사님.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군요. 저런 랑크 박사님. 박사님도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비참한 삶이라도 그 고통을 최대한 연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제 환자들도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바로 지금 도덕심이 결여된 환자가 저 안에 헬메르와 함께 있어요. 이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인은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크로그스타드 변호사 말입니다. 저 사람은 뼛속까지 썩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저 사람이 꺼낸 첫 마디가 아주 중요한 말이라도 되는 양 살아야겠다는 거였습니다. 어머, 무슨 이유로 토르바를 만나러 온 거래요? 글쎄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은행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라는 것밖에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은행과 관련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은행에서 자리를 하나 맡고 있다네요. 린데 부인이 사시던 곳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부패의 냄새를 찾아다니다가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기 쉽죠. 아니, 왜 제 말에 웃으시나요? 랑크 박사님, 말씀 좀 해보세요. 그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토르발에게 의지하게 되는 건가요? 그게 그렇게도 재미있는 일인가요? 그럼요. 토르발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힘이 있다는 걸 생각만 해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아이고, 힘이 있는 그가 저기 오네요. 헬메르가 팔에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든 채 서재에서 나온다. 토르발, 그분을 보냈나 보네요. 방금 돌아갔어?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이쪽은 크리스티나예요. 크리스티나라고? 죄송합니다. 실례지만 저는 잘... 토르발, 린데 부인이라고요. 크리스티나 린데 말이에요. 그래요? 제 아내와는 어린 시절 친구죠? 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답니다. 크리스티나는 당신을 만나려고 그 먼 길을 왔다니까요. 나를 만나려고? 크리스티난 사물을 굉장히 능숙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지금보다 실력을 더 쌓기를 간절히 바란대요. 참 현명하시군요, 부인. 그래서 당신이 은행장에 임명됐다는 말을 듣고 최대한 빨리 여기로 온 거예요. 도르발, 크리스티나를 도와줄 수 있죠? 그렇죠?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린데 부인, 미망인이 되셨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행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나요? 네, 상당히 오래 했답니다. 그러면 제가 부인에게 일자리를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됐어. 내 말이 맞지? 아, 적절할 때 오셨습니다, 부인.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저는 일이 있어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게. 나도 같이 가지. 도르발, 너무 늦지 말아요. 1시간 안에 올 거야. 크리스티나, 너도 가려고? 이제 가서 방을 구해봐야지. 우리 집에 남는 방이 없어서 참 속상하다.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노라, 잘 있어? 그리고 정말 고마워. 그래, 일단은 인사하자. 하지만 오늘 저녁에 다시 올 거지? 박사님도 오셔야 돼요. 뭐 기분 내키면요. 뭐라고요? 기분이 내키시면 오시겠다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올게요. 물론 들어줘야죠.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복도로 나간다. 그때 계단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이들이 왔네요. 아이들이 왔어요. 얘들아, 어서 와. 어서 들어와. 아유, 귀여운 내 새끼들. 크리스티나, 애들 좀 봐. 다들 예쁘지? 아이고 찬바람이 들어오는 곳에서 이야기지 말고 어서 들어가요. 린데 부인 어서 가시죠. 네. 여기는 어머니가 아닌 사람들이 낄 자리가 아니네요. 그런가요? 그래 얘들아 다음에 보자. 안녕히 가세요, 랑카 아저씨. 헬메르와 랑크, 린데 부인은 계단을 내려간다. 유모는 아이들과 거실로 들어가고 뒤따라가던 노라가 복도로 통하는 문을 닫는다. 볼이 분홍빛이네. 사과와 장미 빛깔이구나. 밖에 추웠어? 아니요, 엄마 추워요. 재밌게 놀았니? 재미있었어요. 애미랑 밥 썰매 태워줬어요. 어머, 둘 다? 와, 대단한 걸, 이바르. 이제 다 컸구나. 잠깐만, 유모. 내가 아이를 안을게. 아이고 예. 귀여운 내 아기. 엄마 나하고도 춤춰요. 그래. 밥하고도 춤을 출게. 엄마 나 눈싸움 했어. 엄마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걸. 이바르 도련님 옷 벗으셔야죠. 아니야, 유모. 그냥 둬요. 애들 옷은 내가 벗길게. 직접 하시게요? 그래, 내가 하게 해줘. 얼마나 재미있는데. 어머, 진짜 추워 보이네. 유모, 옆방 난로 위에 보면 뜨거운 커피가 있을 거야. 마시고 몸 좀 녹여요. 예. 얘들아, 옷 벗자. 유모는 왼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간다. 노라는 아이들의 외출복을 벗겨 여기저기 던져놓으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엄마 큰 개가 따라왔어요. 너희들을 물지는 않았어? 걔가 막 핥아줬어요. 안 물었어요. 그럼 안 물지. 걔는 너희들처럼 예쁜 아이들은 물지 않는단다. 어머, 이바르, 그 상자들 들여다보면 안 돼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중에 알게 되면 엄청 좋아할걸? 아니야. 그냥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야. 보지 마. 엄마 놀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놀까? 숨바꼭질. 숨바꼭질을 하자. 다 네가 먼저 숨으려. 엄마가 먼저 숨어요. 좋아. 그럼 내가 먼저 숨을게. 어디에 숨을까? 노라와 아이들은 거실과 오른쪽에 있는 방으로 가며 웃고 환호성을 지르며 논다. 그러는 사이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한다. 그때 문이 반쯤 열리면서 크로그스타드가 보인다. 숨바꼭질이 계속되자 크로그스타드는 잠깐 기다린다. 실례합니다, 부인. 어머나, 무슨 일이시죠? 죄송합니다만 현관문이 열려 있더군요. 남편은 외출했는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로 온 거죠? 부인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하고요.
얘들아, 유모 할머니에게 가 있으렴?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아, 이 아저씨가 가면 다시 엄마랑 놀자꾸나? 가기 싫은데. 미안해. 저쪽에 가서 유모 할머니랑 있어. 알겠지? 알겠어. 노라 아이들을 왼쪽 방으로 데려가 들여보낸 뒤 문을 닫는다. 저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요? 그렇지만 아직 1일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줄 그 여유가...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저는 다른 용건으로 왔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죠. 그렇지만 좋습니다. 올센 식당에 앉아 있는데 부인의 남편이 걸어가는 게 보이더군요. 그래서요? 어느 여자분하고요. 그래서요. 그 여자분이 린데 부인인지 감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맞아요. 린데 부인은 부인과 친한 친구죠. 그래요. 맞아요. 저도 한때 알던 분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아신단 말이죠. 그럼 직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린데 부인은 은행에 취직할 건가요? 크로그스타드 씨. 제 남편의 부하 직원인 당신이 감히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다니요. 어쨌든 물어보시니 대답하죠. 그래요. 린데 부인은 은행에 취직할 거예요. 제가 추천했어요. 크로그스타드 씨, 이제 아셨죠?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조금은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여자라고 해서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그리고 크로그스타드 씨, 다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라면 매사를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냐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요. 바로 그거예요. 부인, 저를 위해 그 영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은행에서 말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무슨 뜻이죠? 누가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나요? 모르는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쫓겨난다면 그게 누구 탓인지도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장담하건대 저는 예, 물론이죠. 그러시겠죠. 이쯤에서 변죽은 그만 울리도록 하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부인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제가 쫓겨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크로그스타드 씨, 저는 그런 영향력이 없답니다. 없다고요?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설마 제가요? 어떻게 제가 그런 일에 남편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의 고귀한 은행장님도 다른 남편들처럼 융통성을 발휘하실 수 있겠죠. 제 남편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 당장 내쫓겠어요? 참 용감하신 분이군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이 무섭지 않아요. 새해가 되면 모든 거래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필요하다면 전 은행의 말단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울 겁니다. 그럴 것 같군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부인도 아시겠죠. 다들 아니까요. 저는 몇 년 전 어떤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본 것 같군요. 그 문제로 법정까진 가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이후로 모든 기회가 막혀버렸죠. 그래서 부인께서도 알고 있는 사업으로 들어섰던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젠 그런 일들을 모두 그만두고 싶습니다. 제 아들들이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부인의 남편께서 저를 사다리에서 밀어내어 진흙탕으로 다시 떨어뜨리려고 하는군요. 하지만 크로그스타드 씨,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당신을 도와드릴 능력이 없어요. 그거야 부인이 저를 도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크로그스타드 씨한테서 돈을 빌렸다고 제 남편에게 말할 생각은 아니겠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면 어떨까요? 그건 아주 비열한 짓이에요. 저는 그 비밀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어요. 남편이 잔인하고 흉측한 방식으로 그것도 당신한테서 그런 말을 듣는다면 전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절 불쾌하게 만들려고 작정한 것 같군요. 그저 불쾌한 분일까요? 좋아요. 제 남편한테 말하세요. 그래봤자 당신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을걸요? 그럼 분명히 당신은 그 자리에서 쫓겨날 거예요. 부인이 두려워하는 게 그저 집안에서의 불쾌한 뿐일지 여쭈었을 텐데요. 제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남아있는 빚이 얼마가 됐든 다 갚아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는 당신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겠죠?
부인, 제가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까요? 무슨 말이죠? 부인의 남편이 병에 걸렸을 때 부인은 1200스페시 달러를 빌리러 저한테 왔죠. 달리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특정한 조건으로 돈을 구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부인은 남편의 병이 몹시 걱정스러워 여행에 필요한 돈을 구하느라 조급했지요. 그러다 보니 조건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셨던 것 같군요. 그러니 그 조건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어음의 서명을 받고 돈을 구해드리겠다고 약속했죠. 맞아요. 제가 서명했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부인의 아버님을 보증인으로 삼는 조항을 몇 줄 삽입했고 부인의 아버님께서 그 조항에 서명해야 했죠. 그랬던가요? 어쨌든 아빠가 서명하셨잖아요. 당시 전 날짜를 적는 칸을 비워두었죠. 다시 말해 부인의 아버님께서 서류에 서명하면서 날짜를 직접 쓰도록 해두었단 말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전 부인의 아버님께 우편으로 보내도록 부인한테 서류를 드렸죠. 맞습니까? 그래요. 물론 부인은 즉시 아버님께 서류를 보냈을 겁니다. 부인은 대여세도 지나지 않아 부인의 아버님께서 서명한 서류를 바로 저에게 가져왔으니까요. 그리고 전 돈을 빌려드렸죠. 그래서요? 그동안 날짜에 맞춰서 돈을 갚았잖아요. 예, 날짜를 잘 맞추셨죠.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부인은 그때 아주 힘든 일을 겪고 계셨죠? 네, 정말로 힘들었어요. 부인의 아버님께서 편찮으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위중하셨죠.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돌아가셨죠. 맞아요. 부인, 혹시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몇 월 며칠이었는지 구체적으로요. 아빠는 9월 29일에 돌아가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봤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상한 점이라니요?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헬메르 부인, 이상한 점은 말이죠. 부인의 아버님께서 이 약속어음에 서명한 날짜가 돌아가신 지 3일 뒤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해가 안 가네요. 부인의 아버님은 9월 29일에 돌아가셨죠. 하지만 이 어음을 보세요. 부인의 아버님이 서명하면서 적은 날짜가 10월 2일입니다. 부인,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노라는 흠칫 놀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전히 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또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연도와 10월 2일이라는 날짜를 쓴 것은 부인의 아버님 필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 이 필체가 누구의 것인지 알 듯합니다. 헬메르 부인, 이 서명이 진짜가 맞나요? 정말로 부인의 아버님께서 이 서명을 하셨나요? 노라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도전적으로 크로그스타드를 바라본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빠의 서명을 적었어요. 부인, 그렇게 인정하시면 자신이 아주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왜요? 곧 당신 돈을 다 갚을 텐데요. 그럼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부인은 왜 아버님께 서를 보내지 않으셨나요? 보낼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너무 위독하셨으니까요. 본인의 병도 위중한 아빠한테 남편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해외여행을 포기하는 편이 나았을 텐데요. 아니요, 그럴 수 없었어요. 남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여행이었어요. 그런 이유로 가는 여행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절 속이는 거란 생각은 들지 않던가요?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전 당신의 인정머리 없는 태도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 남편이 얼마나 위중한지 알면서도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부인은 자신이 지은 죄를 자각하지 못하시는군요. 아무래도 모르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죠. 부인이 저지른 짓은 과거에 제 평판을 망가뜨렸던 잘못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요? 당신이 부인의 목숨을 구하려고 용감하게 행동하기라도 했단 말인가요? 법은 동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멍청한 법이군요. 멍청하든 아니든 제가 이 서류를 법정에 제출하면 부인은 즉시 그 법에 따라 판결을 받습니다. 못 믿겠어요. 죽어가는 아빠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막는 게 딸의 도리가 아닌가요? 남편의 목숨을 구하는 게 아내의 도리가 아닌가요?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그런 행동을 허용하는 조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아실 것 아니에요, 변호사님. 아니라면 크로그스타드 씨, 당신은 아주 멍청한 변호사예요.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이 말은 꼭 해야겠네요. 제가 다시 쫓겨난다면 부인도 저와 같은 신세가 될 겁니다. 노라 놀라 어쩔 줄 몰라 하고 크로그스타드 인사를 하고 복도로 나간다. 말도 안 돼. 그런 식으로 나를 겁주려 하다니. 나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하지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사랑 때문에 한 일이라고. 엄마, 아까 그 아저씨 방금 나갔어요. 그래. 엄마도 안단다. 그 아저씨 이야기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아빠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어요, 엄마. 그러면 우리랑 다시 놀아주실래요? 놀아줘요. 아니, 지금은 안 돼. 하지만 엄마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랬지. 놀아줘요. 하지만 지금은 안 되겠구나. 저쪽으로 가렴. 엄마는 너무 바쁘단다. 어서 저쪽으로 가. 그래야 놀고 싶은데. 착한 아이지. 응? 저쪽으로 가. 노라 아이들을 방으로 부드럽게 들여보내고 문을 닫는다. 이어서 소파에 앉아서 바느질감을 들고 한두 땀을 놓다가 곧 그만둔다. 안 돼. 헬레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져다 줘. 안 돼. 절대로 그럴 수 없어. 헬메르 부인, 어디에 놓을까요? 여기 거실 가운데에 놓아줘. 시킬 일이 더 있으신가요? 아니야, 고마워. 필요한 거 다 있어. 하녀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내려놓고 나간다. 노라 크리스마스 트리를 분주하게 장식한다. 초는 여기에다가, 꽃은 여기에다가. 징그러운 인간 같으니라고. 말도 안 돼. 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거야. 토르발,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할 거예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헬메르가 서류 한 뭉치를 옆구리에 끼고 들어온다. 어머, 벌써 돌아왔어요? 누가 왔어? 집에요? 아니요. 크로그스타드가 우리 집에서 나가는 걸 봤는데. 그랬어요? 맞아요. 크로그스타드가 잠깐 들렀어요. 노라, 당신 얼굴을 보니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말해달라고 간청하고 간 게 분명해 보이는데. 맞아요. 그 사람이 여기 왔다는 걸 나한테 알리지 않을 참이었어. 그 사람이 그렇게 부탁했군. 안 그래? 그래요, 토르발. 하지만 나의 작은 종달새는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종달새는 청명한 목소리로 노래를 해야지. 틀린 곡조를 부르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토르발, 음, 정말 기다려져요. 스탠보그시 댁에서 열릴 가장 무도회 말이에요. 그렇군. 그리고 나는 당신이 어떻게 날 놀래켜줄 계획인지 정말 궁금해. 진짜 별거 아닐 거예요. 그래? 토르발 많이 바빠요? 응. 당신이 많이 바쁘지 않다면 무지하게 큰 부탁을 하고 싶은데. 말해봐. 당신처럼 취향이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 가장 무도회에서 멋지게 보이고 싶어요. 토르발, 내가 무엇으로 가장할지,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을지 결정해 줄래요? 아, 그러니까 나의 작은 고집불통이 혼자 결정할 자신이 없어서 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가? 맞아요, 토르발. 난 당신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래. 생각해보지.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 정말 고마워요. 와, 이 빨간 꽃이 정말 예뻐요. 크로그스타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말해봐요. 그 사람이 한 일이 정말로 나쁜 짓이었나요? 그 사람은 서명을 날조했어.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다른 많은 사람처럼 그저 무모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고. 난 실수 하나만 보고 사람을 비난할 정도로 성급한 성격은 아니라고. 그렇고 말고요, 트루발.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니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벌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기도 해. 벌이라고요? 그렇지만 크로그스타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 요령과 속임수를 써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만 했지.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그렇게 죄 있는 작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는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가면을 써야겠지. 그러니까 부인과 자식들한테까지 말이야. 맞아, 노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들한테까지 그렇게 한다는 게 최고로 끔찍한 일이지. 왜요? 그렇게 거짓말로 점철된 분위기는 가정생활을 오염시키고 결국 불행하게 만들거든. 그런 집에서는 아이들이 들이마시는 공기에 사악한 병균이 가득 차 있어. 정말로 그럴까요? 여보, 변호사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자주 봤어. 타락한 젊은이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어머니가 거짓말쟁이였다고. 왜 어머니만 탓하는 거죠? 어머니의 잘못이 자식한테 큰 영향을 주니까. 물론 아버지도 그에 못지않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말이야. 그리고 이 크로그스타드라는 작자는 수년 동안 매일 집에 가서 자식들에게 거짓말과 속임수라는 병균을 오염시킨 게 분명해. 그래서 내가 그 남자를 도덕적으로 망난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 사랑하는 나의 작은 노라는 그 남자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나를 설득하려 하면 안 돼. 자, 그렇게 합의를 보자고. 어디 보자. 그래, 내 손을 한번 잡아봐. 노라, 헬메르에게 잡힌 손을 빼고 반대편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쪽으로 간다. 거실이 정말 따뜻하네요. 그리고 나 할 일이 아주 많아요. 그래? 나도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이들 서류 중 몇 건을 살펴봐야겠어. 당신의 가장 무대용 드레스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뭔가를 금종이에 싸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아놓을지도 모르지. 사랑스러운 나의 작은 종달새. 헬메르 서재로 들어간다. 안 돼. 사실일 리가 없어. 아니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아이들이 엄마랑 놀고 싶어 하네요. 아주 귀엽게 졸라대는데요. 안 돼. 안 돼. 아이들이 내 옆에 못 오게 계속 유머가 데리고 있어? 알겠습니다, 헬메르 부인. 내 아이들을 타락시킨다고? 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사실이 아니야. 절대로 그럴 리 없어. 출연 노라, 조운, 헬메르, 정용환, 린데 부인, 한신정, 랑크 박사, 손종환, 크로그스타드, 김산, 유모, 김영신, 한여, 최다희, 이바르, 한신정, 밥, 최다희, 에미, 한신정, 짐꾼, 김산, 해설, 이현. 보이스멘토 명작 극장, 세기의 명작, 여성해방운동과 페미니즘의 근간이 된 헨리 깁센의 인형의 집 제1막.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 기획제작, 손종환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